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 한 어린 소녀가 거대한 궁궐문 앞에 섭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를 손에 꼭 쥔 채 아이는 그 높은 문을 올려다봅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아이가 안으로 들어서자 등 뒤에서 무거운 문이 닫힙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아이의 평생이 정해졌습니다. 다시는 제 발로 이 문을 걸어 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요. 사람들은 궁궐의 여인들을 왕의 여자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인들 가운데 대다수는 평생 왕의 얼굴 한번 가까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나라에서 다달이 월급을 받는 엄연한 직업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녀는 궁녀였습니다. 조선의 궁궐을 안에서 움직인 이름 없는 수백 명의 여인 가운데 하나였죠. 오늘은 이 한 나인의 평생을 사료를 따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궁녀가 되는 나이는 생각보다 훨씬 어렸습니다. 왕과 왕비를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지밀의 아이들은 4살에서 8살, 바느질을 맡는 침방과 술을 놓는 수방도 67살이면 궁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들어온 아이들을 애기나인 또는 생각시라 불렀습니다. 아직 정식 궁녀도 아닌 견습이었죠. 부모와 떨어진 어린 생각시는 제 처소의 상궁을 어머니 삼아 궁중의 법도를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합니다. 견습 기간은 무려 15해에 이르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아이는 궁중 예법은 물론 한글과 천자문, 소학 같은 글 공부까지 익혔습니다. 글을 아는 여성이 드물던 시대에 궁녀는 읽고 쓸 줄 아는 지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궁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했을까요? 조선의 궁궐은 500에서 600명에 이르는 궁녀가 돌아가며 움직이던 거대한 일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맡은 일에 따라 여러 처소로 촘촘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지밀이었습니다. 왕과 왕비의 곁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시중을 드는 가장 가깝고 가장 긴장되는 자리였죠. 임금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살펴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옷을 짓는 침방, 술을 놓는 수방, 음식을 만드는 소주방, 후식과 떡을 맡은 생과방, 세숫물을 올리는 세수간, 빨래를 맡은 세답방이 있었습니다. 왕실의 옷과 음식과 살림 전부가 바로 이 여인들의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처소에 따라 출신도 갈렸습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지밀과 침방, 수방에는 주로 중인 집안의 딸이 들어갔고 나머지 처소에는 평민 출신이 많았습니다. 같은 궁녀라도 들어선 처소에 따라 평생의 길이 달랐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궁녀는 그저 시중 드는 종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식으로 녹봉을 받는 관리였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다달이 쌀과 콩 그리고 북어 같은 현물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품계가 높은 상공은 한 달에 쌀 16마리 넘는 녹을 받기도 했고 갓 정식이 된 나인도 쌀 7마을 남짓을 받았습니다. 천민도 평민도 아닌 국가가 녹을 주어 부리던 전문 기술직 여성 관리. 그것이 궁녀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다시 우리의 나인에게 돌아가 봅니다. 15해의 견습이 끝나면 그녀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의식을 치릅니다. 머리를 올리는 관례, 곧 계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례는 보통의 성인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혼례였습니다. 신랑은 다름 아닌 임금이었죠. 이날을 기점으로 그녀는 왕을 신랑으로 삼아 평생을 바치는 왕의 여자가 됩니다. 왕의 여자가 되었다는 말은 곧 평생 누구의 아내도 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궁녀는 결혼할 수 없었고 궐 밖을 제 마음대로 드나들 수도 없었습니다. 한번 닫힌 그 문은 좀처럼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금기는 궐을 나간 뒤에도 따라 붙었습니다. 어쩌다 궁을 나오게 되더라도 혼인은 허락되지 않았고 만약 어떤 관리가 궐에서 나온 여인을 데리고 산 사실이 드러나면 곤장백대에 처해졌습니다. 궁녀의 몸은 평생 왕실의 것으로 묶여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사가 아니라 풍속과 속설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궁녀를 뽑을 때 처녀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의녀가 앵무새의 피로 가렸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실록 같은 정사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 후대에 전해진 속설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궐에 갇혀 산 같은 처지의 여인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정을 나누는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대식이라 불렀다고 전해지는데 깊은 외로움 속에서 서로를 가족 삼았던 여인들의 사정으로 헤아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평생이 묶인 궁녀에게도 운명을 단번에 뒤바꿀 단 하나의 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금의 승은, 곧 왕의 눈에 드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승은을 입은 궁녀는 승은 상궁이 되어 왕의 시중만을 전담했고, 만약 왕의 자녀를 낳게 되면 종사품 수권 이상의 후궁으로 봉해졌습니다. 가장 낮은 나인이 하루아침에 왕의 여인이 되는 신데렐라 같은 길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수백 명 가운데 단 몇 척에만 허락된 기적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궁녀는 승은과는 평생 인연이 없었고 왕의 여자라는 이름만 진 채 궁궐의 그림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나이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녀 역시 승은의 빚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한 채 묵묵히 제 처소의 일을 지킨 수백 명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묵묵히 세월을 쌓은 궁녀에게도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정식 나인이 되고 다시 15해, 그러니까 입궁한 지 30해쯤이 지나면 비로소 정호품 상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보통 35을 넘긴 나이였죠. 그 가운데 으뜸은 제조상궁이었습니다. 궐 모든 궁녀를 거느리고 살림을 총괄하던 이 자리는 궁중 여성의 정점이었습니다. 왕실의 큰 재물과 은밀한 정보가 그 손을 거쳤고 때로는 조정의 정치에까지 입김이 닿았습니다. 가장 낮고 어린 모습으로 들어온 여자아이가 한 궁궐의 안살림을 쥔 실세로 늙어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자리에 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녀의 삶은 원칙적으로 종신, 곧 평생직이었지만 늙고 병들거나 큰 가뭄이 들어 궁녀를 줄여 내보낼 때 또는 모시던 상전이 세상을 떠나면 궐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더 서글픈 금기도 있었습니다. 궁녀는 궐 안에서 죽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궐 밖으로 옮겨졌고 평생을 바친 그 궁궐 안에 묻힐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왕실에 바치고도 제 이름으로 된 가정도 제 몸 누일 마지막 자리도 갖지 못한 사람들, 그것이 화려한 궁궐 깊은 곳에 가려져 있던 궁녀의 진짜 하루였습니다. 이 오랜 제도는 어떻게 막을 내렸을까요? 조선 왕조가 기울고 대한제국마저 무너지면서 궁궐을 가득 채웠던 궁녀들도 하나둘 궐을 떠났습니다. 모실 주인을 잃은 여인들은 세상이 바뀌는 한가운데로 흩어졌습니다. 마지막 궁녀로 기록된 사람은 선공염 상궁입니다. 1920년에 태어나 15살에 창덕궁의 친박 나인으로 들어와 마지막 황후를 모셨고 2001년 81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와 함께 수백 년 이어진 궁녀의 역사가 비로소 끝을 맺은 겁니다. 다시 그 새벽 문 앞에 섰던 어린 소녀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끝내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왕실의 옷과 음식과 살림을 떠바치고 글을 읽고 쓰며 한 궁궐을 움직였던 그 손길은 이름 없이도 분명히 한 시대를 지탱한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직업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얼굴들이 있습니다. 다음 편 우리는 왕실마저 은밀히 불러들였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서서 두려움과 멸시를 함께 받았던 이들, 바로 무당입니다. 잊힌 직업의 진실을 캐는 이 여정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을 눌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